224페이지에 해당 이후 유산소 호흡 거기부터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밖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졌죠. 2분자가 만들어졌고, 이 피루부산이 3탄당짜리 6탄당인 포도당에서 3탄당인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6에서 3이니까 절반으로 쪼개진 거죠. 이제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4쪽. 설탕 안에 들어있는 전체 에너지 일부는 해당 과정에서 방출되고, 그 일부가 아까 25%라 그랬죠. 나머지는 2분자의 피루부산에 들어있다. 이후의 호흡 반응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책이 조금 이제 세밀하지 못한 게, 설탕 안에 들어있는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2분자의 피루부산, 설탕 기준으로 하면 4분자죠, 그죠? 4분자인데 여기 또 2분자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포도당 기준으로 딱 생각하면은, 숫자 맞출 때는 포도당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포도당 기준으로는 2분자예요. 이후의 호흡 반응에서 피루부산이 산화되면서 나머지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의 반응 경로는 산소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산소가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산소 호흡으로 들어가고, 산소가 없다면은 그냥 그대로 무산소 호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산소 호흡 과정이니까 또 계속 볼게요. 유산소 조건에서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호흡 과정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탄소 6개짜리가 3개짜리로 분해되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탄소 3개짜리 이게 마지막으로 CO2를 통해서 다 방출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호흡 과정에서. 이게 아세틸코A와 크렙스 회로 이 2단계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먼저 아세틸코A를 형성하고 크렙스 회로를 거치면서 전자를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 전달 과정부터는 5번, 6번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거니까. 먼저 931 아세틸코A의 형성. 코A가 뭐냐면 조효소라는 뜻입니다. 조효소 A라는 뜻입니다. A라는 조효소, 이제 그 뜻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 피루부산은 거대 효소 복합체인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해 촉매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거쳐 아세틸코A를 형성한다. 9-4를 보면은, 자, 바깥에 여기 시토졸이죠. 시토졸. 밖에서 이제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여기가 막이 지금 층이 1개, 2개죠. 그러니까 원래는 층이 2개라 해야 돼요. 2개라 해야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지금 층을 1개만 만들어 놨어요. 놨고 바깥에서 이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들어가면은 아세틸코에이로 또 바뀌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NAD가 NADH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 CO2가 1개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자, 피루부산이 탄소가 3개짜리인데 아세틸코에이가 되기 전에 탄소가 1개 빠져나갔으니까 결국 아세틸코에이는 탄소가 2개짜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분자식으로 화학 구조로 보면은 딱 여기 탄소가 1개, 2개, 3개가 됐는데 아세틸기에 와서 1개, 여기 2개 이렇게 남았죠. 또 자세히 분해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죠? 양쪽이 똑같아요. 그죠? 바뀐 게 요 파란 색깔 제가 칠하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요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윗부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CO2가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탄소, 여기 산소, 여기 산소가 빠져나가 버렸죠. 그죠? CO2로 빠져나가 버렸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수소 하나 남았던 거,
얘는 NADH 만드는데 하나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CoA가 들어왔어요. 조효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게 여기 CoA가 여기 붙었죠. 그죠?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누가 했느냐? 황이 했네요. 그죠? 황. 이렇게 우리 미량 원소들은, 소량 원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죠? 여기서 황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효소는 오른쪽 페이지 둘째 줄에 복합효소 단백질에서 비단백 성분을 지칭하며 그 가운데 이게 복합효소 단백질에서 비단백 부분이 뭐냐면 효소라는 거는 성분이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조효소들은 단백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것들은 보통 보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조효소라고 합니다. 순수한 오리지널 기본 효소는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비단백 성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CoA는 기전이 기능을 하는 조효소로서 아까 아세틸기라고 있었죠. 그죠?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에 있죠. 아세틸기라고 되어 있죠. 그 아세틸기를 이전받는, 전이한다는 건 이전하고 주고받고 할 때 그 전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코A는 고에너지 화합물로 아세틸기 전이를 통하여 해당 과정과 크레스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물질의 생합성에서 기초물질이 되기도 한다. 아세틸코의 형성 과정에서 한 분자의 CO2와 한 분자의 NADH가 생성되며 한 분자의 설탕으로 보자면은 4개겠죠. 그죠? 피루부산이 4개 만들어지니까 설탕 기준에서는 그래서 4개의 CO2와 4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밑에 녹색 박스에 보면은 피루부산이 NAD를 만나고 또 CoA를 만나가지고 뭐가 되느냐? 아세틸코에가 되고 NAD는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에 들어있던 탄소는 CO2는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꼭 굳이 공식식으로 쓰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 풀어서 자세히 천천히 보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루부산하고 NAD 플러스 하고 CoA 돼서 아세틸 코A 써놨잖아요. 그 피루부산하고 코A를 2개를 묶어 가지고 아세틸코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NAD 플러스는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피루부산의 일부가 CO2로 빠져나가 버렸다. 기체니까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932 책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자. 차분히 뜯어서 분석해 보면은 다 나온다. 크랩스회로 보겠습니다. 크레스회로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를 형성한 다음 1년의 반응을 거쳐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100% CO2로 다 날아가 버리는 1년의 순환적 반응 경로이다. 이 회로는 1937년 영국의 생화학자 한스 크랩스, 독일 태생이고 동물세포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그 공로로 그는 195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자, 이렇게 노벨상은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 아주 누구나 하는 질문,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은 사람이 노벨상 받아요. 괜히 막 어려운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찾아도 돼요. 아주 쉬운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 노벨상 깜이에요, 깜. 근데 그 쉬운 질문이 사실은 어려운 질문인 거죠. 애기들이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애기한테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게 노벨상감인 거예요. 애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하는 사람 누군가 있으면은 아마 이야기과에서는 아마 노벨상 받을 거예요. 그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 이 회로에서 처음 생성되는 물질이 3개의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는 시트르산이라고 해서 시트르산 회로, 트리카르복시산 회로 이렇게 불린다.
카르복실기가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트르산 구연산이라고 쓰여 있죠. 그죠? 구연산 회로, 뭐 시트르산 회로 또는 트리카복실릭 애시드 해가지고 TCA 회로. 사람들은 그래서 크랩스 회로라는 말도 쓰고요.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TCA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사실은 TCA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크랩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간혹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쓰고 이렇게 해요. 자, 이 회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아세틸코에가 일단 읽어볼게요. H2O의 도움으로 옥살아세트산과 반응하여 시트르산을 생성한 후 계속하여 탈탄산, 탈수소, 가스화 작용으로 그림 5회와 같은 경로를 거쳐 옥살아세트산이 재생될 일련의 과정이다. 요거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읽어야 이게 제대로 맛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고 넘어갈게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 회로에서 시트르산을 생성하는 단계만 비가역이고 나머지 단계는 모두 가역 반응이다. 그리고 크랩스 회로에서 생기는 중간 대사 산물은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이 생합성에 이용된다. 즉 옥살로 아세트산은 아스파르트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글루탐산과 같은 아미노산의 생합성 물질이며, 자 이거 우리 책에 앞에 질소 아미노산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150페이지에 이거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을까요? 그 다음에 숙시닐코에는 포르피린의 전구 물질된다. 포르피린이 뭐예요? 165페이지에 나옵니다. 엽록소의 머리 부분 있죠. 동그랗게. 그 부분이 바로 포르피린이죠. 그걸 만드는데 기초물질, 전구물질, 이전에 기초물질이 된다는 거죠. 크랩스웨르가 한 번 도는 과정에서 한 분자의 피루부산이 산화되면서 두 분자의 CO2가 방출되고 세 분자의 NADH, 한 분자의 FADH2 그리고 한 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설탕을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4를 하면 된다. 식물의 크랩스웨르는 동물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따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226페이지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앞에 지금 읽었던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조금 우리가 해볼 테니까 일단은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같이 본다는 생각으로 합시다. 자,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포도당 기준으로 2개가 만들어졌는데 피루부산이 이제 그 중에 한 개를 중심으로 보자고요. 2개 다 살펴보면 지면도 복잡하고. 자, 피루부산이 뭐가 됐느냐? 아세틸 코 A가 됐잖아요. 아세틸 코 A가 됐잖아요. 이때 뭐가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CO2가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죠? 자, 아세틸코에가 되고 CO2가 빠져나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 하면은 NADH가 생겨요. NADH가 생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요 단계부터는 이제 TCA, 크랩스 회로입니다. 자,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지고 뭐랑 만나느냐 하면은 옥살아세트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옥살로 아세트산인데 뭐 같은 그겁니다. 옥살로 아세트산, 옥살아세트산이 만나가지고 아세틸코에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가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시트르산이라 했습니다. 그죠? 시트르산. 시트르산이 다음 물질로 변환이 되는데 이소시트르산이죠. 이소라면은 ISO 뭐 같은 이하에 유사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뭐 안 써도 몰라도 되는데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굳이 우리 책에는 표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시트르산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알파케토 글루타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만들어지죠. 그죠?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숙시닐 코 A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일단 이거를 다 써보자고요. 다 써보고 숙신일 코에 다음에는 숙신산 뭐 다른 책에는 석신일 석신산 이렇게 석인데 뭐 SUK니까 SUC니까 뭐
U자를 숙이라고 발음해도 되고, 뭐, 그죠? 하여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인가요? 푸마르산. 푸마르산 다음에 뭐로 가냐? 말산으로 가요. 우리 말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말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옥살아세트산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TCA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를 거쳐서 TCA 회로가 뺑뺑뺑뺑 돌아가는 이 과정을 단계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이걸 보자고요.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는 여기서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2개짜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시트르산은 옥살아세트산과 만나서 오기 때문에 옥살아세트산이 탄소가 4개짜리예요. 그럼 2개, 4개가 만나서 6개가 됐죠. 그다음에 이소시트르산은 같은 시트르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6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은 탄소가 5개짜리예요. 5개짜리. 그 다음에 숙신일코에는 4개짜리예요. 같은 숙신산은 같은 4개짜리고 푸마르산, 말산 다 4개짜리예요. 그러니까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줄어드는 부분에 CO2가 도망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6, 여기는 합쳐졌으니까 6, 6, 5. 6에서 5 될 때 CO2가 하나 빠져나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5에서 4 될 때 여기서 CO2가 하나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4, 4, 4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는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CO2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과정에서 피루부산 한 분자를 기준으로 CO2는 3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CO2가 3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기를 CO2가 빠지는 자리는 NADH도 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갔고, 여기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말산에서 옥살아세트산 넘어갈 때 여기서 NADH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NADH가 전부 1개, 2개, 3개, 4개 만들어졌죠. 4개. 그죠? 4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또 뭐가 있느냐. 2가지가 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 게 ATP가 만들어집니다. ATP가 숙신일 코웨이 다음에 여기서 ATP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DP 플러스 PI가 만나서 ATP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래서 ATP가 한 개 만들어집니다. 한 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푸마르산으로 가기 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FAD가 수소랑 만나서 FADH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FADH2가 한 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이게 피루부산 기준이잖아요. 그죠? 한 개 기준이니까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은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죠. 포도당 기준으로 하면 CO2가 6개, NADH 8개, ATP 2개, FADH가 2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쫙 만들어 볼게요. 아까 ATP가 있고, 그죠? NADH가 있고, 그 다음에 FADH2가 있고, 그 다음에 CO2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해당 과정, 그 다음에 아세틸 코A하고 크랩스를 그냥 같이 보죠. 뭐, 그죠? 크랩스 회로 또는 TCA 회로 이를 같이 그냥 통쳐서 보자고요. 아까 해당 과정에서 ATP가 2개 만들어졌다 그랬죠. 4 빼기 2 해서 그죠? 그 다음에 NADH가 2개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아세틸 크랩스 회로에서는 방금 이렇게 봤죠. 이거 포도당 기준입니다. 포도당 기준.
CO2가 3개 나왔다. 그러니까 CO2가 3개 나왔으니까 총 6개다. 그죠? 6개. 그 다음에 NADH가 8개 만들어졌고, FADH가 2개, ATP가 2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놓자고요. 해놓고 뭐, 아까 앞에서 책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잔소리들이 많았죠. 잔소리들 많았는데, 여기서 뭐, 여기도 보면 H2O가 들어가고, 여기 푸마르산 들어갈 땐가? 여기도 보면은,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에서 아세틸코에 들어갈 때 CoA가 들어가고, 코에서 시트르산 넘어갈 때는 다시 COA가 빠져나오고요. 조효소가. 여기도 숙신에도 코에 있잖아요. 숙신을 넘어가기 전에 COA가 들어가고, 숙신을 코A가 지나고 나면 다시 CoA가 빠져나와요.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책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은, 다른 반응들은 다 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뒤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뭐 중간에 말산에서 딴 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요 과정만큼은 비가역이라 그랬죠. 비가역 반응. 그죠? 요 과정만은 비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식물체 안에서 뭐 다른 특별한 뭐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변환시켜서 만들었다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제 그게 가능한데, 요 과정만큼은 안 된다. 비가역 반응이다. 왜 이런 비가역 반응이 있냐? 그게 이제 일단 넘어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ATP를 만들 때 어떤 조절 역할을 합니다. 조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다가 뭐 모자라면 일단 스톱시키고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에서 어떤 반응 물질이 필요할 때 이쪽 물질들이 다 뒤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여기서 부족한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말산에서 뭐 다른 물질을 액포로 저장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다른 대사작용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아주는 비가역 반응의 역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여기서 CO2가 빠져나갔고 CO2가 빠져나갔다는 이 뜻은 뭐냐? 무슨 효소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탄산 효소가 작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죠? 탈탄산 효소가 작용했단 말이 되고, NADH는 그 자체가 여기다 효소들이 작용을 했죠. 여기서 수소가 넘어왔다는 얘기죠. NADH로 수소를 받고 전자도 받았어요. 전자 받고 수소 받으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환원이죠. 그죠? 그 피루부산은 줘버렸으니까 얘는 산화가 된 거죠. 그죠? 산화고, 피루부산은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피루부산은 환원제가 되는 거죠. 환원제가 되는 거죠. 그죠? NAD는 피루부산을 산화시켰으니까 얘는 오히려 산화제가 되는 거고. 막 헷갈려요.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 되면서 산화되고 뭉쳐갖고 여기서 CO2로 빠져나오고 NADH를 만들면서 이소시트르산은 알파케토 글루타산으로 또 산화가 돼 가고 계속 산화가 돼 가는 과정이에요. 산화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들이. 그죠? 그래서 산화가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이제 광합성은 합성을 해왔지만 여기서는 분해 과정을 거친다. 광합성은 환원 과정이죠. 여기서는 산화 과정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려놓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책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책 보고 하셔도 괜찮은데 하시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요? 뭐 하기는요. 알고 있으면 좋죠. 그죠? 나중에 혹시 뭐 다른 시험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올 때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기초적인 거는 좀 알아놓으면 공부에 진짜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9-5를 한번 보시면은 크레스 회로가 돌아가기 전에 그 피루부산, 그리고 왼쪽에는 말산이 있고 그 오른쪽엔 글루탐산 있죠.
아미노산이잖아요. 글루탐산은. 그죠? 그 얘들도 글루탐산에서 NH3를 그 암모니아를 빼버리면은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되죠. 다른 말로 알파케토글루탄산에다가 NH3를 결합시키면은 글루탐산이 됐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케토글루탄산이 그 아까 단백질에서 만들어지고 어찌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바로 크렙스 회로의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안으로 투입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말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산은 우리 책에서 어디 나왔을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82페이지, 그 다음에 222페이지, 그 다음에 질소 얘기할 때 151페이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질소 고정균 얘기도 나왔고요. 해당 과정, 222는 앞에, 바로 앞에 해당 과정. 그 다음에 182쪽에서는 그 아스파르트산 만들 때, 그때 얘기 나왔어요. 151편 질소 고정균 얘기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글루탐산은 149페이지, 165페이지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아, 참 그때 이거 공부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게요. 되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확인시키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계속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위에는 아까 대충 막 빨리빨리 읽었지만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다 이해를 했습니다. 식물의 크렙스웨르는 동물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면 크렙스웨르는 옥살 아세트산 OAA가 충분한 양으로 재생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식물 세포에서는 질산염 동화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합성하기 위하여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OAA가 부족하기 쉽다.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이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글루탐산에서 분해해가지고 알파켈토글루탄으로 타르산으로 이제 갖다 땡겨 쓸 수 있죠, 그죠? 땡겨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옥살라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암모니아 만들 때, 아니 암모니아가 아니라 아미노산을 만들 때 갖다 땡겨 써버리잖아요, 그죠? 콩가식물 같은 경우에 거기도 필요하고 갖다 땡겨 써버리면은 이게 모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식물체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부족한 대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포호흡이 스톱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도 있어요. NADH를 만들려면은 NAD가 필요하잖아요. NAD가. 그죠? 그 NAD가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빨리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스톱이 돼버려요. 그죠? 아니면 2단계에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 넘어갈 때 스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만약에 여기에 CO의 조효소가 모자라면은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로 넘어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원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체든 동물체든 중간중간에 필요한 원료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물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푸마르산 여기서 말산 넘어갈 때 물 필요하고요. 여기 비가 여기라고 쓰인 시트르산 넘어갈 때 물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어 물을 안 먹어줬다 하면은 이 과정에서 또 제대로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막히면 그 전 단계도 스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톱이 될 수 있고 이 단계는 지금 산소호흡 단계로 들어왔단 말이죠. 산소호흡 단계에서 뭔가 고장이 나면은 무산소 호흡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무산소 호흡을 계속 하게 되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죠. 죽는데 다른 식물들은 사람보다는 오래 살아 있어요. 무산소 호흡을 하면 견뎌나갑니다. 우리가 식물을 뭐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게 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 원리고 그다음에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그렇게
그 다음에 226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끝에 OAA, 옥살 아세트산을 보충하기 위해 시토졸에서 해당 과정 중 나오는 인산에놀 피루브산 PEP를 OA로 전환시켜 보충받거나 액포에 저장해둔 말산을 피루브산으로 산화시키거나 OA로 전환시켜 보충한다. 아까 봤던 식으로 서로 물질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부족한 대로 메꿔서 쓴다. 식물세포의 대사회로에서 부족하기 쉬운 중간 산물을 보충하는 것을 보충 반응이라고 한다. 그리고 질산염 동화 산물인 글루탐산을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로 수정하여 크레스 회로에 참여시킨다. 이거는 뭐 그 질산 동화작용, 그 아미노산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때 이제 글루탐산 같은 거 이런 거를 알파케토 글루탄산을 쓰든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질소 공부할 때 알파 케토산 종류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옥살 아세트산. 지금 다 크레스 회로에 지금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피루브산. 이게 해당 작용의 마지막 산물. 그죠? 피루브산.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알파 케토산이라 그랬죠. 자, 이걸 플러스 NH3. 다 NH3. 암모니아 플러스 NH3. 이걸 하면 뭐예요? 첫 번째 거 예를 나온 게 뭐였어요? 글루탐산이었죠. 글루탐산. 가역 분해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죠? 옥살아세트산이 암모니아 만나면 뭐였어요? 아스파르트산. 그래서 아스파르트산. 기억나세요? 피루브산에서 만들어지면 알라닌. 기억나시겠죠? 다. 자, 글루탐산에서 또 NH3를 또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글루타민 형태가 되죠. 글루타민. 아미드, 그죠? 저장 형태. 글루타민이 됐고, 아스파르트산은 아스파라긴. 그죠? 아스파라긴. 그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NH3를 결합시켰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이런 가수 분해했다가 탈수 축합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하면서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150페이지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질소 얘기할 때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세세하게는 모르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아시면은 다음에는 찾아보면 돼요. 그런 게 있었다까지만. 그것만 알면은 다음에는 괜찮아요. 그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필요할 때 찾아보면 돼요. 석박사 정도 공부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놓고 나중엔 찾아보는 겁니다. 책을 사실 때도요. 책을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100%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다라는 걸 아우트라인을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을 그 정도 실력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달과 산화적 인산화 단계 이제 다 돼가죠. 호흡 과정에서 생산된 NADH와 FADH는 전자의 공여체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방출한다. 자, NADH와 FADH를 이때까지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 만든 이유가 뭐냐? 전자 전달계에서 NAD 플러스 HEH 플러스 EE 요 녀석들을 다시 돌려주려고. 그래서 NAD로 NADH로 DH에서 NAD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수소하고 전자를 방출시켰으니까. 그러면 산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산화 과정, 전자 공여체로 전자를 제공하는 자로서 산화가 되는 거죠. 그죠? 산화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제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천천히 풀어보면 그 얘기예요. 자, 이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크리스타에 있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산소에게 전달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왜 필요하냐? 바로 여기에서 산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자가 NADH에 있던 전자가 전자 전달계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전달이 돼서 간단 말이죠. 이 전자가 전달이 마지막에 누군가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이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면 제일 좋아할까? 산소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되게 좋아하는 녀석이니까 얘를 딱 줘버리면은 얘가 전자를 받아요. O2가 산소는 항상 공기 중에 분자 상태로 있죠. O2 상태로 있죠. O2나 O3나 뭐 이런 식으로 분자 상태로 있는데 근데 얘가 마지막으로 전자를 받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전자가 원래는 O2 하면은 전자를 다 충족시킨 상태예요. 충족시킨 상태인데 전자 두 개를 받았으니까 E-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뭐가 되느냐? 또 활성산소가 돼요. 사람이 왜 미친다 그러면 못 미친다, 모자랄 때도 미치지만은 과해도 미치거든요. 오버하잖아요. 그 산소가 이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수소로 두 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H2O로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전자는 세 번째 줄에 전자 친화력이 높은 쪽으로,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자유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전자가 전달된다. 전자를 좋아하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면 전자를 더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넘기는 겁니다. 그죠? 대신에 전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전자에 배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는 더 낮은 쪽으로 계속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낮은 쪽으로 전자가 전달된다. 전자 전달계는 전자를 통과시키는 일련의 운반체들로, 운반체가 모두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의 단백질 복합체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4개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이동성 운반체, 왔다리 갔다리 세포막 안쪽을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이동하고, 세포 바깥쪽을, 표면 쪽을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우비퀴논하고 시토크론입니다. 우비퀴논은 내재성이에요. 세포막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세포막 안쪽이란 뜻은 뭐예요? 세포막은 이중층이죠.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바깥에 있는 대가리 쪽은 친수성이고 안쪽은 소수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안쪽은 지질성분이라는 얘기죠. 물하고 싫어하는 지질성분이죠. 그러면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지질성분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어울릴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비퀴논은 지질성이죠. 그래야 얘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시토크롬은 표면 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표면은 친수성 쪽이죠. 그럼 시토크롬은 친수성이라는 얘기죠. 그런 차이겠죠. 그죠? 각 복합체는 수개의 전자 전달 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두가 내막 이중층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막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식물은 대체 전자 전달 경로라는 5개의 추가적인 전자 전달 효소를 막 표면에 갖고 있다. 이건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체 1, 2, 3, 4 이렇게 밑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먼저 읽고 할게요. 읽고 나중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더 알 수 있겠죠. 복합체 1은 NADH 탈수소 효소라고 되어 있죠. NADH에서 수소를 빼뜨려 먹는 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기질에서 생산된, 기질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NADH로부터 2개의 전자를 받아 우비퀴논으로 전달한다. 복합체 1의 전자 전달 분자는 FMN, 플라빈 모노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FES, 철황 단백질이죠.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등이다. 이 복합체를 통과하면서 기줄로부터 내막 공간으로 전자쌍당 4개의 양성자를 퍼낸다. 4개의 양성자를 퍼낸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지금 답답하니까 그냥 그림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28페이지가 9-6. 자, 복합체가 4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보면은 우리 책에도 1, 3, 4, 2가 밑에 있죠. 여기 있죠. 복합체 2. 이렇게 1, 2, 3, 4, 4개가 있고, 마지막에 ATP 합성 요소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5단계 쪽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 쪽에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게 개수가 뭐 반드시 이렇게 1, 2, 3, 4번이 똑같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막 자연스럽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기도 하고, 이게 내막이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잖아요. 물건,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제자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념명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복합체 1, 2, 3, 4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깥은 여기가 막간 공간, 막 사이 공간이죠. 이게 내막이고 여기가 외막이 또 있다는 얘기죠. 외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이제 그 뜻이고, 이 안쪽 공간은 하늘색 부분은 이제 기질이죠. 미토콘드리아 기질, 매트릭스 부분이다, 이제 그 얘기죠. 이 기질에서 아세틸코A와 그다음에 TCA 회로, 크랩스 회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작용들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ADH와 FADH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공급이 바로 여기서 되는 겁니다. 막간 공간에서 일어났으면 이쪽에 이 모양들이 반대로 뒤집혀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어쨌든 여기서 기질에서 아세틸코에와 TCA 회로가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NADH와 FADH2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NADH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죠? NADH가 공급이 되고 NAD 플러스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럼 이게 이때 여기는 빠져 있지만 수소 이온 2개도 빠져나왔어요. 그죠? 그죠? 빠져나오고 전자가 2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NADH에서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NADH는 산화가 된 거죠. NAD로 산화가 된 것입니다. 그죠? 산화되어 가지고 FMN을 통해 가지고 복합체 1번을 통해 가지고 이때 나왔을 때 이 전자는 그 에너지가 높은 전자예요.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이 에너지의 전자의 에너지 힘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있던 수소 이온이 양성자가 바깥으로 펌핑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전자의 힘으로. 광합성 할 때도 이랬죠. 그죠? 똑같죠? 광합성 할 때도 양성이 펌프가 했죠. 전자가 이동하면서 양성자가 이렇게 펌프질이 됐죠. 마찬가지로 펌프질이 됐는데 몇 개가 되느냐? 4개가 빠져나갔어요. 그죠? 4개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4개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녹색으로 된 거는 일단 나중에 볼게요. 녹색은 일단 나중에 보고,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로 전달되느냐? 유비퀴논 풀로 전달이 됐다 그랬어요. 풀은 수영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영장은 어때요? 물건들이 둥둥 여기저기 떠다니죠. 돌아다니죠. 그래서 얘는 유비퀴논, 얘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 안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1번 복합체 쪽에 붙었다가 둥둥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3번 쪽으로 오르는 겁니다. 복합체 3번 쪽으로. 일단 2번은 빼고 3번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3번에 오면은 얘는 시토크롬이죠. 시토크롬 B, 시토크롬 C1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얘가 다시 또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또 여기서 양성자가 또 펌핑이 돼요. 그죠? 또 빠져나가죠. 여기서 몇 개 나가느냐? 4개가 빠져나갔어요. 그 아까 4개, 여기서 또 4개 양성자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점점 양성자의 농도가 많아질 거고 안쪽에는 양성자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전자가 또 전달이 됩니다. 누구한테? 시토크롬 C. 얘는
막의 표제 쪽을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죠? 표제 쪽을. 친수성 쪽이라는 얘기죠. 얘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복합체 4번. 그죠? 4번한테 전자를 전달해 줬어요. 이때 전자 에너지의 힘으로 또 양성자가 또 바깥으로 또 펌핑이 됩니다. 펌핑이 되는데 이때는 몇 개가 되느냐? 2개가 돼요. 왜? 전자가 에너지가 이제 하도 써먹어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좀 약화됐어요. 이만큼 오는 동안 약화가 돼가지고 2개만 바깥으로 양성자를 펌핑을 할 수 있습니다. 총 4개, 4개, 2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지금 양성자가 바깥으로 펌핑이 됐죠. 펌핑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화적 인산화 단계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는 산화적 인산화 단계인데 자 여기까지 펌핑을 양성자를 펌핑할 때는 능동수송을 했단 말이죠.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떤 에너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수송을 했다면 이렇게 능동수송을 했다면 자 여기서 바깥에 이제서 안으로 들어오는 수송은 그냥 수동수송이에요. 그죠? 수동 확산. 그죠? 바깥에 양성자의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농도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자연스럽게 확산 이동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양성자 4개가 확산해서 이쪽으로 빠져 이동하면서 ADP, ATP가 만나가지고 ATP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담으로 원래는 3개가 들어와요. 1개가 들어오면은 120도씩 삑,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삑, 삑, 삑 3개가 한 바퀴 딱 돌리면은 양성 ATP 1개 뚝딱 또 3개가 완성해서 뚝, 삑, 삑 돌면은 또 ATP 1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왜 4개라고 써놨냐 하면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 물질들이 계속 ATP를 만들고 나면은 얘들이 또 바깥에서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를 사용하고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얘들을 공급하는데 ATP가 이 막 통과할 때 ATP가 사용돼요. 그걸 계산해서 집어넣었더니 결국 4개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책에는 3개로 나와 있었는데 요즘 갈수록 4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3.5개 뭐 이렇게 따지는 데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그냥 우리 책대로 하자고요. 그냥 4개라고 일단 보고 4개가 들어올 때 ATP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빼먹고 넘어간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녹색 부분인데 녹색 부분 하기 전에 여기 복합체 2번이 하나 더 있죠. 그죠? 2번이 하나 더 있는데 아까 TCA 회로가 보시면은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단계 넘어갈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FADH2가 만들어졌어요. DH2, FADH2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 일이 바로 그 TCA 회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침 숙신산 푸마르산 단계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뭐가 만들어졌냐? FADH가 만들어졌죠. DH2가 여기 지금 그냥 FA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철황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양성자 펌프가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전자만 전달해주고 양성자는 그냥 여기서 놔두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면 뭐 이쪽으로 가든 뭐 이쪽으로 가든 하여튼 펌핑이 돼서 또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복합체 2는 우리 TCA 회로의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넘어가는 단계랑 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 그런 특징 때문에 FADH를 만들어서 전자만 전달해줘서 다시 넘어가서 쭉쭉 이런 단계를 거친다. 결국 그럼 따지고 보세요. 2번 복합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전자는 이동할 동안에 양성자를 6개밖에 안 만들어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1번 복합체에서부터 이게 NADH가 전자가 전달된 전자는 여기서부터 양성자 4개 만들었죠. 전달돼서 또 4개 만들었죠. 또 2개 만들었죠. 그래서 총 10개를 만들 수 있는데 FADH를 통해서 이동된 전자는 6개밖에
양성자를 못 퍼넘겨요.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효율성이 NADH가 FADH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다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누구한테로 주느냐? 요 산소한테 이 전자가 넘어갑니다. 근데 산소한테 전자를 주면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돼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양성자를 두 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야 몸에 우리 사람 몸 생명체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은 뭐 다시 사용되든가 저 여기 뭐 TCA 회로에서도 물 필요했죠. 아니면 뭐 너무 많으면 빠져나가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4개, 4개, 2개. 사용은 4개. 요게 이렇게 10개가 NADH로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FADH로 들어간 것은 6개를 만든다는 거. 이 양성자를 퍼 넘긴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대체 전자 전달계라고 아까 책에 앞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NADH 안에서 만들어진 NADH죠. 있고 요 NADH는 막강 공간에 지금 있잖아요. 그 얘는 결국 뭐냐 하면요. 바깥에 피루부산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피루부산이 만들어낸 것이 결국 이 NADH라는 뜻이에요.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NADPH는 어때요? 아까 저기 오탄당 인산회로 같은 거 거기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도 다른 데서 수송이 된 NADPH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회로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또 마찬가지로 수소와 전자를 이 단백질 구조체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유비퀴논 풀에로 가는 거예요. 얘도 주고 뭐 얘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전자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때 칼슘이온, 칼슘이온이 여기서 중간 촉매 역할을 해주죠. 그죠? 중간 촉매 역할. 그러니까 미량 원소들이 이런 작용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전달된 녹색에서 전달된 전자들은 뭐 간혹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OAX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되느냐? 열이 발생돼요. 열이 발생돼요. 그리고 전자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산소가 받아가지고 물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좀 안타깝죠. 여기서 이렇게 녹색에서 간 전자들이 이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총 6개밖에 못 만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를 안 퍼넘길 경우에는 그냥 빠져서 나가면서 열 정도 만든다 이거죠. 열 정도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 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진 이런 과정이 식물한테 있을까? 그게 이제 의문이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밝혀졌다 이거죠. 아직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책을 보도록 할게요. 227페이지. 10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안 쉬고 그냥 계속 해가지고 끝내겠습니다. 끝낼 테니까요. 조금 속도를 더 빨리 내겠습니다. 자, 복합체 1, 227페이지. 이런 기질에서 생산된 NADH로부터 2개의 전자를 받아 위키논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뚝뚝뚝뚝 과정을 통해 가지고 4개의 양성자를 퍼낸다. 그 다음에 복합체 2는 숙신산 탈수소 효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아까 그 TCA 회로에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넘어가는 단계 거기서 이제 하고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죠. 자, 여기서는 FADH2가 이제 만들어지죠.
여기서 양성자는 펌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원칙은 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회로다? 대체 전자 전달 경로로 많이 사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복합체 3은 양성자 4개를 퍼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복합체 4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전자를 산소한테 전달을 해준다. 산소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환원된 거죠. 환원된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합체 4는 산소를 남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산화된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화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복합체 4는 양성자를 몇 개 퍼내느냐? 2개 퍼낸다. 4, 4, 2 이렇게 퍼낸다는 거죠.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전자 전달계를 거친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에 전달된다. 만약 산소가 없다면 전자를 수용하지 못하므로 전자 전달계에 전자가 포화되어 전자 전달이 중지되고, 산소가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전자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전달기가 스톱이 돼버려요. 중지되고, 크롭스화로도 반응이 정지된다. 그 전 단계도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산소가 전자와 결합하면 활성산소가 되며 이것이 바로 물로 환원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해저경을 일으키니까 빨리 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ATP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은 광합성에서처럼 화학삼투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화학적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전자 전달계 자체는 직접 ATP를 합성하지 못한다. 전자 전달계는 뭐를 하느냐? 양성자를 바깥으로 퍼내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광합성에서도 똑같았죠. 광합성에서처럼 ATP 합성은 내막에 분포하는 ATP 합성 효소라는 효소 단백질에서 일어난다. 전자 전달 과정에서 전자 친화력의 차지에 해당되는 자유 에너지가 방출되어 수소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보내 내외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한다. 고농도, 저농도 이렇게 상태를 바꾼다 이거죠. 수소이온을 퍼내는 복합체 1, 3, 4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막간 공간의 양성자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차를 극복하기 위해 ATP 합성 효소를 통하여 기질 속으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ATP 합성 효소가 뺑뺑뺑뺑 돌아가서 ATP를 생성한다. 이러한 ATP 합성은 전자를 잃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산소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화 의존 인산화라고 한다. 산소한테 전자를 넘겨주는 과정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 한 분자의 포도당이 완전 산화될 때 몇 개의 ATP 분자가 생성되는지는 옛날부터 연구를 쭉 해왔어요. 녹두 배축에서 분리한 미토콘드리아 현타액을 이용하여 호흡 기질을 첨가하면서 호흡 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 ADP를 증가시키면 호흡 속도가 증가하고 첨가한 ADP가 ATP로 모두 전환하면 호흡 속도는 원래 속도로 돌아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소모된 산소 대 첨가된 ADP, 그러니까 ADP 대 O의 비율을 구하면 어떤 기질이 산화될 때 생성되는 ATP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ADP 나누기 5의 B는 산소에 전달된 전자 2개당 합성된 ATP의 수를 의미한다.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생성된 NADH 전자에 대해 ADP 산소의 비를 실험적으로 구해보면 약 2.5가 나오며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생성된 NADH는 약 1.5개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그 말입니다. 아까 그 양성자를 바깥으로 막 퍼냈잖아요. 10개 퍼내고 6개 퍼내고 뭐 이렇게 퍼냈잖아요. 그랬을 때 산소는 몇 개가 들어가고 ATP를 만들 때 그다음에 ADP는 또 몇 개가 필요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4분의 10이 나오더라는 거죠. 4분의 10. 산소 4개가 들어갈 때 ATP가 10개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이걸 계산하니까 2.5가, 이건 지금 실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생성된 NADH는 1.5가 나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 아까 내막 사이에 막간 공간 있죠. 거기에 있던 NADH 있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밖에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얘들은 효율성이 한 1.5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6 나누기 4예요, 얘들은.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치랑 계산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 지금 그 얘기를 앞으로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전자가 산소를 이동할 때 수송되는 양성자 수를 바탕으로 합성되는 ATP 수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자. 먼저 한 분자의 ATP를 생산하는데 4개의 양성자가 필요하다. 아까 뺑뺑 돌릴 때 4개가 필요했죠. 3개 또는 2개가 필요하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학자들마다 좀 다 달라요. 3개라는 거는 우리 175페이지에도 보면은 3개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 쌍의 전자가 각각의 복합체를 통과할 때마다 1에서 4개, 3에서 4개, 4에서 2개를 2개의 양성자를 바깥으로 퍼냈죠. 그죠? 이것도 연구자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기질에서 생산된 NADH가 나온 한 쌍의 전자는 총 10개의 양성자를 바깥으로 퍼내고 2.5개의 ATP를 생산한다. 그래서 지금 4개 ATP 하나 만드는데 양성자 4개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NADH 하나가 전자가 DH에서 전자가 나와서 이동 하면서 그 퍼냈던 양성자 숫자가 10개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5가 나오죠. 그 아까 실험에서 나왔던 2.5랑 맞춰보니까 맞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시토졸에서 생산된 NADH는 직접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왕복 운반자에 의해 에너지를 가진 전자만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만들어졌던 NADH는 완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들은 복합체 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비퀴논으로 전달되어서 1.5개의 ATP만 생산한다. 바깥에서 전달된 NADH는 4분의 6, 똑같이 4분의 6이 또 되네요. 그죠? 양성자 한 개를, ATP 한 개를 만드는데 4개의 양성자가 필요했고, 바깥에서는 전자 전달기에 3번, 4번 복합체를 통과했으니까 4개, 2개 더하면 6개죠. 그러니까 4분의 6 하면 1.5가 되는 거죠. 생산한다. FADH2를 떠난 전자쌍도 우비퀴논을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6개의 양성자를 퍼내서 1.5의 ATP만을 생산한다. 이러한 계산으로 한 분자의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되어 생산될 수 있는 ATP는 총 30개이고 설탕 기준으로 하면 60개다. 이게 이제 표 9-1 오른쪽 표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적어놨던 거 이거 따져봅시다. 자, 해당 과정에서 아까 ATP 아세틸코에 여기서도 2개 만들어졌고, 그죠? 그 얘들은 최종적으로 ATP가 4개예요, 그죠? ATP까지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ATP 4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는 다른 말로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NADH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곱하기 1.5라 그랬죠. 그죠? 효율이 1.5라 그랬단 말이죠. 아까.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에서 만들어진 2개가 있죠. 여기 걔들은 하고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에서 만들어졌던 거는 4분의 10이었죠. 2 곱하기 2.5예요. NADH 한 개당 2.5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온 거는 한 개당 1.5개의 ATP를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5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은 8 곱하기 2.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ADH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곱하기 1.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CO2는 관계없고, 자, 그러면 총 ATP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포도당 한 개를 산화시켜 가지고 ATP 총 몇 개 만드느냐? 계산하는 겁니다. 자, ATP 해당 과정 아세틸코에 크레프세롤 과정을 거치면서 ATP 두 개, 네 개, 총 4개 만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NADH 해당 과정에서 2 곱하기 1.5 하면은 3이죠. 그죠? 8 곱하기 2.5 하면은 5, 8이 40, 2, 8이 16 하면은 20개네요. 그죠? 20개 맞죠? 맞나요? 20개. 뭐 하여튼. 그 다음에 2 곱하기 1.5 하면 여기는 또 3개죠. 그죠? 그러면 NADH를 통해서 23개 만들었고, FADH를 통해서 3개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또 더하면은 3, 3, 4니까 총 30개네요. 그죠?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ATP를 총 30개 만들었다. 이렇게. 이거 이해되죠? 우리 표 9-1도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괄호 속에 2, 뭐 1, 3 이렇게 된 거는 이건 학자마다 다른 계산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괄호 속의 거는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하면은 세포 호흡은 최종적으로 ATP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정과 아세틸코에 크립스로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기질 수준 인산하죠. 그죠? 기질 수준 인산을 통해서 4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NADH는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데, 밖에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효율성이 1.5라 그랬고, 1.5는 6 나누기 4였죠. 그 다음에 안쪽에, 기질 안쪽에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와 크레스회로 단계에서 만들어진 효율은 2.5였어요. 곱하기 2.5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ADH는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1.5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다 곱해보면은 2 곱하기 1.5는 3, 8 곱하기 2.5는 20, 2 곱하기 1.5는 3.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 20 더하면 23, 3, 3 더하고 4 더하기 23 더하기 3 하면은 30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포도당 한 개 기준이고 설탕 기준으로 하면 60개 이렇게 나온다. 230페이지. ATP가 가수분해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7에서 12칼로리이므로 뭐 어떤 책에는 7.3kcal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ATP가 완전하게 산화되면 7에서 12 정도가 나옵니다. 가장 높은 에너지 값으로, 즉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2로 총 60몰, 설탕이 60개라, 설탕 같은 경우에는 60개 나온다 그랬죠. 그죠? 60을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60은 720이 나온다는 거죠. 한편 설탕 한 몰이 완전히 산화될 때 우리 책 처음에 앞 페이지에서 앞에 우리 세포업 처음 시작할 때 1380kcal 나온다 그랬죠. 완전히 연소를 시켰을 때. 그러면은 1380칼로리가 나왔는데 지금 ATP를 만들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72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720 나누기 3.8 1380 하면은 대략 한 52% 정도 완전히 연소해 할 때보다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52%에 해당하는 720kcal의 에너지가 60몰의 ATP를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소실된다. 그러니까 ATP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그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불로 태웠을 때 나오는 설탕이죠. 이거는 설탕 한 분자를 완전히 불로 태웠을 때 1380 나오는데 설탕 한 개를 가지고 ATP를 만들면은 720kcal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20 나누기 1380 하면 대략 한 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8%는 어떻게 됐냐? 얘들은 열로서 다 손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돈 안 되게 48% 손해보면서 ATP를 만드는 이 수고를 거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연소를 1380kcal로 바로 연소시켜버리면 사람 몸이 다 불타버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포호흡이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다 세포호흡이 다 마무리된 거예요. 좀 머리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체 전자 전달 경로하고 발효 과정 이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읽어 나가면서 쭉쭉 말씀드릴게요. 3. 대체 전자 전달 경로. 식물은 정상적인 전자 전달계에 추가적으로 대체 전달 경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체 경로에는 5개의 산화하는 효소가 관여하며, 아까 녹색으로 된 부분이 있었죠. 228페이지 보면 녹색으로 된 게 5개 있어요. 관여하며 그중 일부는 칼슘 이온이 의존적이다. 막 사이 공간이 막 표면에 2개의 NADH 또는 DPH 탈수소 효소는 시토졸에서 생성된 NADPH를 산화시키고, 그다음에 기질 안쪽에 있는 내막 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NADPH 탈수소 효소는 매트릭스에서 생성된 NADPH를 산화시킨다. 그리고 대체 산화 효소는 기질 쪽 막에 내재하는 막단백질 복합체로 우비퀴논을 산화시킨다. 우비퀴논을 산화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비퀴논한테서 전자를 자기가 받아오니까 우비퀴논은 산화되는 거죠. 다시 말해 NADH 탈수소 효소는 막 표면에서 NADH로부터 전자를 받아 우비퀴논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대체 산화 효소는 막에서 내재하면서 우비퀴논은 산화하고 산소를 환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왜냐하면 대체 산화 효소 AOX에는 우비퀴논한테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산화됐는데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산소한테 주니까 산소를 환원시키고 자기는 또 산화가 되는 거죠. 즉 우비퀴논에서 전자를 받아 직접 산소를 전달하는 반응을 진행시킨다. 그다음에 산소 2개하고 전자 4개 더하기 양성자 4개는 H2O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개수가 안 맞죠. 그죠? H2O 앞에 2자를 써놔야 맞죠. 그죠? EH2O가 되는 거죠. 전자의 대체 전달 경로는 복합체 1과 2를 우회하기 때문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수송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TP 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곧바로 우비퀴논으로 들어가 대체 산화 효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ATP가 합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대체 경로가 전자를 전달하며 ATP가 저장되어야 할 자유 에너지가 ATP는 안 만들고 엉뚱하게 열로 다 발산되고 만다. 자, 이렇게 식물이 왜 ATP 생산 효율을 낮추는 대체 경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식물이 이런 고유의 전자 전달계를 갖는 것은 에너지의 공급보다는 다른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그 첫째가 한 가지는 뭐냐? 과도한 환원을 방지하는 수단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ATP를 많이 만들고 전자 전달을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거죠. 과도의 환원 상태에서는 호흡사슬의 성분이 변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들이 세포 손상을 초래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광합성을 하든 뭘 하든 지금 활성산소 얘기가 무지 많이 나왔어요. 자, 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들이 세포 손상을, 식물은 광호흡에서 생긴 글리신이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글리신. 미토콘드리아에서 세린으로 산화되면서, 세린도 아미노산 이름입니다. NADH가 생성되어 필요 이상의 ATP 합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광호흡을 하면서도 ATP 합성이 일어난다. 과정에서도.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환원을 방지할 목적으로 ATP를 합성하지 않으면서도 남아도는 NADH를 산화시켜 배출시키는 기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집에 자꾸 NADH를 많이 쌓아 놓으면 오히려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빨리 배출시켜 버린다. 두 번째, 또한 대체 산화 효소는 복합체 3과 4를 우회하므로 양성자 수송과 ATP 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열로 솟아시키고 과잉으로 축적된 호흡 기질을 처분할 수 있다. 자, 열을 만들어 가지고 발생시킴으로써 이 과잉된 거를 해소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체 산화 효소가 기능적으로 유용한 예는 뭐가 있느냐? 천남성과의 부두릴리, 그다음에 안전부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들의 육수화서 조직은 수분 직전에, 수분은 꽃가루 바지죠. 직전에 대체 경로를 통한
호흡율이 크게 증가하여 화서의 온도가 꽃이 달리는 그 부분 화서 순서 주변보다 25도 이상 상승한다. 이런 열발생으로 고약한 물질의 휘발성 성분을 촉진하여 수분 곤충을 유인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부채라고 돼 있죠. 이게 읽어볼게요. 이른 봄 눈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안전부채, 스컹크 캐비지. 캐비지가 양배추잖아요. 스컹크는 그 동물 중에 그 냄새 악취를 풍기는 그 동물이 스컹크죠. 그죠? 그 악취 풍기는 양배추라는 뜻이죠. 자, 이 식물은 꽃받침 안으로 육수화서가 발달한다. 육수할 때 육이 뭐냐면 고기 육자의 이삭수자잖아요. 그 이삭 모양이 살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살덩어리 모양의 화서, 꽃 모양이 꽃이 발달한다는 거죠. 안전부채 화서 조직은 수분 직전의 대체 경로를 통한 호흡 속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량의 열이 발사한다. 그러니까 이 화서 조직에서 대체 전자 전달 경로를 통해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열을 만든다는 거죠. 발생시킨다는 거죠. 자, 실제 꽃 내외부의 온도차를 보면은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며, 자, 꽃 바깥쪽하고 꽃 안쪽의 온도 차이가 10도. 그런데 화서 조직의 온도는 주변보다 25도가 높다. 단순히 꽃만 비교했을 땐 그렇고 화서 조직까지 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25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결과로 이른 봄에 주변에 눈을 녹이고, 주변에 지금 눈이 녹았죠. 사진에 보면은 녹이고 휘발성 성분, 아민이나 인돌이나 테르펜 이런 것을 발산시켜서 고약한 스커크 냄새를 풍기면서 주변의 수분 매개 곤충을 유인한다.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켜서 눈을 녹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발산시켜 가지고 수분을 할 수 있도록 곤충을 불러들이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자 전달을 저해하는 물질도 알려져 있다. 로테논은 데리스의 국화과 식물이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살충제로 복합체 1과 안티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은 복합체 3과 청산가리와 같은 시아나물은 복합체 4하고 결합을 합니다. 어떤 거는 1하고 어떤 거는 3하고 어떤 건 4하고 딱 결합을 했어요. 왜 결합을 했을까요? 그들의 전자 전달을 저해한다. 전자 전달을 잘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거예요. 자, 로테논이라는 저해제는 동물에서는 복합체 1의 전자 전달을 저해하여 살충작용을 하지만 식물에서는 대체 경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한테는 안 맥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테논은 곤충만 죽일 수 있다 이 얘기죠. 또한 식물은 시안화물 저항성 호흡을 한다. 이러한 저해제는 전자 전달을 연구하는 중요 수단이다. 안티마이신이라는 항생물질 제일 위에 줄에, 마이신은 항생물질 종류죠. 근데 안티라는 건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반항생물질, 그죠? 뭐 이런 것들, 청산가리 시아나 칼륨이라고 됐죠. KCN. 청산가리가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임금님이 그 뭐 말 안 듣는 신하들이나 뭐 장희빈 맞나요? 뭐 이런 사람들 죽일 때 내렸던 그 사약 있죠. 그 요즘 말로 하면 독한 커피. 이제 그게 이제 청산가리죠. 이 청산가리 작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복합체 4번, 아까 복합체 4번 거기에 딱 들러붙어서 전자 전달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펌프 작용을 못하게 또 하고 그 호흡을 못하게 하니까 죽는 거죠. 그 시아나 할 때 시안이 이거 CN 요겁니다. 탄소하고 질소죠. 탄소 질소. 또 시아나물 HCN도 나와 있네요. 그죠? 시아나물. 수소, 탄소, 질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시아나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탄소하고 질소가, 탄소는 원래 팔이 4개짜리고 결합선이 4개고 질소는 3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결합선이 3개가 있어요. 그럼 질소는 만족했고 탄소는
아직 결합선이 3개니까 1개 더 남았죠. 그러니까 이쪽에 1개 붙여주고 여기에 뭐가 붙느냐? 뭐 기타 등등이 붙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작용기 R이라고 쓰죠. 여기에 수소가 붙기도 하고 뭐 칼륨이 붙기도 하고 이렇게 붙는 거죠. 이게 시아나물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이제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하고 질소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 여기에 무슨 작용을 하냐? 강한 독성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강한 독성 작용.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하고요. 밑에 3번째 줄. 결국 식물 미토콘드리아의 특수한 기능인 대체 전자 전달 경로는 과잉 에너지 또는 과잉 환원력을 해소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고 과도한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전자 전달 저해제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살충제라든지 청산가리 뭐 이런 걸 뿌리면 곤충은 다 죽지만 식물은 대신에 전자 전달 이 대체 전자 전달 경로를 통해서 목숨은 살아있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죠? 9.4 해당 이후 무산소 발효. 그러니까 제초제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쓰면 사실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농약 이런 살충제 이런 것도 식물한테 어느 정도는 영향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완전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해당 이후 무산소 발효라고 되어 있는데 무산소 발효는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산소가 없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도 이런 경우 있나요? 있어요. 언제냐면은 많아요. 우리 그 헬스클럽 가면은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 있잖아요. 그 무산소 운동할 때는 그 당시에는 호흡을 멈추고 하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 역기를 든다든가 뭐 갑자기 힘을 쓰는 운동을 할 때는 대부분이 무산소 운동을 호흡이죠. 100m 달리기 할 때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야 100m 달리기 하면서 헐떡헐떡거리지만은 그 육상 선수들은 100m를 뛰는 한 10초 남짓 동안 숨을 안 쉽니다. 전혀 안 쉽니다. 10초 동안 숨 안 쉬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그때가 이제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해당 과정만 일어나서 AT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은 유산소 조건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크렙스 회로를 거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된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봤고요. 그러나 무산소 조건에서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젖산이나 에탄올을 생성한다. 효모나 젖산균 같은 혐기성 미생물은 혐기니까 우리 뭐 그건 아시죠? 혐기, 호기 할 때 이 기자는 다 산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생물은 이러한 발효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들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NADH로 피루부산을 환원하여 젖산이나 알코올을 합성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해당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뭘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보관을 하면은 술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된장도 담궈지고 뭐 이런 걸 알았단 말이죠. 그걸 이제 발효라고 했는데 그 원리는 뭔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발효 과정에서는 산소가 궁극적인 전자 수용체가 아니며 그렇다면 유산소 호흡이죠. 호흡 기질이 부분적으로 산화되는 것이다. 알코올 발효는 피루부산이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이 물질은 다시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작용으로 알코올로 환원된다. 자, 알코올 발효로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면은 피루부산이 탈탄산 작용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졌죠. 그죠?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1개만. 자,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피루부산은 산에서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해당 작용입니다. 그죠?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CO2가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CO2가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알코올이 구체적으로 에탄올이죠. 에탄올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로 넘어가는 과정에 뭐가 소비가 되느냐? NADH에서 NAD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넘어갈 때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NAD에서 NADH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죠? 이 NADH는 여기서 다시 사용이 되면서 에탄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피루부산까지 해당 과정 무산소 호흡을 하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에너지는 만들어져요. 해당 과정에서 ATP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에탄올은 왜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 사용될 NADH를 다시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NADH가 다시 여기 와서 공급이 되어줘야만 다시 또 해당 과정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의 과정들은 과정을 돌리기 위한 부수적인 과정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 부수적인 과정에 필요한 단계에서 생성되는 게 뭐냐? 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 무산소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넘어가죠. 그죠? 이게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냐? 자, 해당 과정에서 넘어갈 때는 이 ATP가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지죠. 에탄올 한 분자, 포도당 한 개 개념으로 땄을 때 에탄올 두 분자죠. 그죠? 얘가 넘어갈 때는 ATP가 몇 개가 사용되느냐? 간에서 6개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걸 분해하는데, 해독하는데 ATP가 6개 사용된다는 거죠. 술을 과하게 마시고 다시 돌려가는 데는 ATP가 무지 사용되는 거죠. 그럼 살이 쪽쪽 빠지겠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만큼 사람이 빨리 늙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젖산 발효와 동물 근육 조직에서 생성되는 젖산은 피루부산이 젖산 탈수소 효소와 NADH에 의해 직접 전환되어 형성된다. 이게 동물의 근육 조직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100m 달리기라든지 우리 근육 운동 한다든지 할 때 바로 근육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에 쌓이는 게 바로 젖산이 쌓여요. 그래서 이 젖산 발효하는 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젖산 발효가 뭐가 있어요? 뭐 치즈를 만든다든가 김치 담그는 거, 요구르트 이게 다 젖산 발효거든요. 이런 작용이 우리 근육에서 똑같이 그 과한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자, 젖산 발효도 지금 책을 읽은 걸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분해해서 볼게요. 자,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졌죠. 그죠? 피루부산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두 개가 만들어졌고 얘가 지금 뭐가 됐냐 하면은 젖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젖산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젖산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NADH가 NAD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NAD로. 우리 포도당에서 여기까지 해당 과정이죠. 해당 피루부산 될 때 NAD가 NADH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럼 결국 이 NAD가 있어야 해당 과정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공급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얘를 거를 다시 또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줘야 또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바람에 ATP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NADH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 공장이 계속 돌아가려면 NAD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젖산 만드는 과정은 이 부수적인 과정이에요. 그죠?
공통점이 보면은 아까 알코올 만들 때는 그 발효 물질이 알코올, 에탄올 만들 때는 주로 이제 포도당 관련되는 것들이었어요. 술 같은 거, 효모,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빵 만드는 거. 이게 알코올, 에탄올 작용이에요. 같은 발효 작용 같은 거예요. 빵 만드는 거. 근데 젖산은 치즈, 김치, 요구르트 뭐 이런 종류란 말이죠. 주로 단백질 쪽하고 관련돼 있죠. 그죠? 근육도 젖산 쪽이니까 단백질 관련된 거죠. 김치는 왜 단백질인지 아시죠? 그 젓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다 단백질이죠.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두 개의 ATP 뿐이죠. 이거 맞죠? 그죠? 이것을 열량으로 환산하면은 14kcal, 그 7.3 곱하기 2예요. 해당된다.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결합 에너지는 무기호흡의 최종 산물인 에틸알코올에 존재한다. 따라서 30분자의 ATP를 생산하는 유기호흡에 비하면은 에너지 생산면에서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ATP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많이는 못 만들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진다. 다음 페이지. 발효는 주로 현기성 미생물에서 일어나지만 호기성 고등생물에서도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심한 운동할 때 그렇죠. 심한 운동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동물의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 젖산이 축적된다. 그럼 근육통을 느끼죠. 식물이 침수나 배수가 불량한 경우 또는 종피에 가스 투과성이 낮은 종자의 발화 시에 산소가 부족하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물은 무산소 발효 과정으로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무산소 과정에서 물에 침수돼도 무산소 호흡 과정으로 거쳐가면서 견뎌나갈 수는 있으니까. 일부 식물은 이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이면 죽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ATP 부족이나 알코올이 유해한 수준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결과다. 그냥 무산소 해당 과정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이라든지 그 2차 생성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그 독성 때문에 죽는다. 수생생물이 물속에서 생존이 가능한 것은 물속에서도 유유기 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통기 조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림 9-9에서 발효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제일 위에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그게 이제 해당 과정이죠. 그때 두 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루부산은 호흡이 있으면은 산소가 있으면은 크랩스 쪽으로 돌아가고 산소가 없으면은 발효 쪽으로 넘어오죠. 그리고 발효도 두 가지 갈래로 넘어가는데 바로 저산으로 될 경우에 저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어떤 거치는 과정이 없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 NADH를 NAD로 만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 효모라고 돼 있죠. 에틸알코올을 만든다 돼 있죠. 여기는 중간 단계가 있었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었죠. 그죠? 아세트알데하이드 얘가 있었죠. 그죠? 얘를 거쳐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다른 과정도 있어요. 그 유산소 과정에서도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세트산 발효예요. 아세트산 발효. 우리 책에는 없는데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좋아요. 아세트산이 뭐예요? 식초예요. 식초.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술을 다시 공기 중에다가 산소가 그 공기를 그 씌우면은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식초가 돼버리죠. 이때는 바로 또 유산소 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해서 유산소 호흡을 통해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아세트산 균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죠. 사람은 못하죠.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전혀 여기는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부분 있는가요? 예.
정신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잘 이해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셨다 믿고요. 그렇게 믿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단히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